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카디스 대 빌바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홈에서 4-4-2를 바탕으로 상대를 올가매는 운영을 한다. 다만 강점을 보이는 홈에서도 상위권 팀들을 상대로는 한계를 뚜렷하게 보이는 모습. 애초에 4-4-2 두 줄 수비라는 것이 2022년 기점으로는 전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파회가 생각보다 쉬운 면모가 있다. 빌바오도 카디스를 잡아내는 데 문제가 없는데 최근 카디스를 상대로 빌바오는 4경기 연속으로 3골 이상을 기록하는 중. 원정에서는 홈보다 다소 약하지만 이는 상위권 팀인 바르셀로나, 아틀레티코 등 기존 강호들에게 당한 것 10위 아래의 팀을 상대로 빌바오가 원정에서 기복을 보이는 편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올 시즌에는 온더볼 상황에서 니코가 더 성장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기동력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 단순히 라인을 좁히고 상대하는 것으로 빌바오가 공격력에서 문제를 드러내는 편은 아니다. 빌바오가 우세할 것. 카디스가 4-4-2로 단순하게 가는 것은 상위권 팀들을 상대로 크게 효과가 없는 상황, 빌바오를 상대로도 최근 4경기에서 모두 3골 이상을 허용하는 등 수비가 생각보다는 빌바오에게 쉽게 공략을 당하는 모습이다. 빌바오가 원정에서 중위권 아래 팀을 상대로 전전긍긍하는 모습도 아니다. 금일 두 번째 경기 폴렌단 대 시타르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최근에는 휴식기를 가진 보람이 있는지 수비력이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늘 롱볼 위주의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는 전력이 아쉬운 상태. 물론 박스를 타격해서 가까운 곳에서 슈팅을 만드는 것으로 경기 당 한 골 이상의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기는 하나 결국 정교함이라는 점에서는 한계가 뚜렷할 수밖에 없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알메로를 상대로는 강점을 보이지만 볼렌담과 비슷하게 기본적으로는 중앙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대 어려움이 많은 팀이다. 알메로와의 경기에서는 패스 성공률이 50%대에 머무르는 모습을 보이기도 특히 올 시즌 리그에서는 아직 승리가 없는 상황이라는 점도 마음에 걸리는 요소. 컵대회에서는 알메로를 잡아낸 경험이 있기는 한데 리그에서는 유독 원정에서 지지부진하다. 무승부를 기대해도 좋을 듯. 두 팀이 서로 롱볼 위주의 플레이를 주로 하는 편이라서 정교함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이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 시타르트가 원정에서는 약한 상황이라서 순위가 큰 의미를 주기는 어려운 매치가 될 것으로 보는 편이 낫다. 금일 세 번째 경기 툴루즈 대 랑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랑스를 상대로는 최근 오전 전패를 기록하고 있다. 이유라면 압박 싸움에서 랑스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경기 페이스를 주도하는 데 능하기 때문 툴루즈가 오버페이스를 당하는 쪽에 가까운 것이 사실이었고 이 때문에 결국 잘 버티는 수비가 허물어지는 패턴이었다. 올 시즌 중반 전반부터 보이는 오버페이스 때문에 부진이 길어진 상황이라 이 패턴을 무시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 랑스가 현재는 지난 시즌의 압박의 질을 회복한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소 낮았던 점유율도 서서히 50% 이상으로 회복되는 양상. 다만 올 시즌 Y의 폼이 지난 시즌 같지 않다는 점이 아쉬운 상황이나 소토카가 이선에서 찬스 메이킹을 보여주면서 최소한의 득점력 정도는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 신승 양상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것이다. 랑스가 신승하는 양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랑스가 압박의 질이 높아지면서 툴루즈에게 오버페이스를 유도하는 모습이었고 올 시즌 툴루즈가 전반부터 힘겨워하는 기색을 보이면 수비가 꽤 불안해지는 양상. 다만 랑스도 높아진 압박의 질과 점유율에 비해서 와히의 폼 저하로 인한 득점력은 다소 실망스럽기는 하다. 금일 네 번째 경기 도르트문트 대 VfL 보훔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바이언이 메넨글라트바흐나 아우크스부르크 원정을 힘겨워 하듯 도르트문트도 보훔을 상당히 어려워하는 기색이 강하다. 특히 보훔이 압박을 강하게 걸어버리는 상황에서는 공격이 잘 안 풀리는 면모가 강한 모습. 후반기 2경기 7골을 기록하면서 좀 가려져 있기는 하나
올 시즌 프리시즌부터 중원에서의 답답한 빌드업은 팀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요소라고 평가를 받기도 했다. 보훔이 도르트문트를 상대로는 전방부터 강하게 압박하는 것으로 재미를 보는 모습. 보훔이 도르트문트와 내비어 더비 라이벌이기 때문에 더욱 라이벌의식을 불태우는 것도 보훔의 선전 이유로 들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로시아가 도르트문트 킬러로 거듭나는 모습인데 올 시즌 유일한 득점을 도르트문트 상대로 기록했고 지난 시즌에도 골을 넣어서 도르트문트의 우승 전선에 먹구름을 끼게 하기도 했다. 도르트문트의 승리가 아주 큰 메리트가 있는 것은 아니다. 차라리 보훔이 도르트문트를 압박으로 막아세우면서 공격력을 상당히 잘 제어하고 있다는 것을 이용해 금일 5번째 경기 라치오 대 나폴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리그에서는 서서히 폼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태다. 일단 중원에서의 난조가 시즌 초에 비해서는 좋아진 상태. 물론 밀린코비치 사비치가 있던 때와는 확연히 다르지만 중원에서 상대의 전방 압박이 오기 전에 빠르게 연결하는 패스의 네트워크는 로마를 상대하는 데도 유효한 모습이었다. 최근 나폴리를 상대로도 2연승을 기록하는 등 나폴리와의 대결에서도 중앙이 아주 크게 흔들리는 기색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듯. 나폴리의 상황이 더 좋지 못할 듯하다. 선수단 내에서 감독이 겉돌고 있고 보드진도 감독에 대한 신뢰를 잃은 듯한 징조도 상당하다. 현재 공격 유닛도 흡입차의 징계, 오시멘의 네이션스컵 이탈로 인해서 100%도 아닌 상황. 물론 우측으로 쏠린 공격을 책임질 폴리타노가 남아있기는 하나 올 시즌 나폴리의 문제는 우측으로 공격이 쏠린 탓의 다양성이라는 면이 지난 시즌에 비해 떨어졌다는 점이다. 라치오가 더 유리한 매치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중원에서 상대의 압박이 오기 전에 패스를 하면서 전개하는 네트워크 정도는 살아있는 상황이고 나폴리의 팀 분위기와 우측으로 쏠리면서 다양성을 잃어버린 공격은 나폴리의 아킬레스건. 라치오가 최근 나폴리를 상대로 2연승을 기록하는 등 전적도 제법 따라잡는 모습이다. 금일 6번째 경기 세비야 대 오사수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공격과 수비가 모두 난조. 일단 감독의 특성상 중원에서의 빌드업 체계를 짜는 데는 능하지 않은 편인데 결국 이는 투톱으로 나서는 오캄포스의 영향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공중볼에 능한 엠네시리도 없는 상황에서 측면에 매달리는 것이 전혀 좋아 보이지도 않는 상태. 오히려 오사수나의 꽤 적극적인 모습에 세비야 수비가 흔들릴 여지가 있을 텐데 이를 반영하듯이 최근 5번의 대결에서는 세비야가 오사수나에게 승리한 적이 없다. 오사수나도 올 시즌에는 상대 진영에서 보내는 시간의 길이가 리그 4위 수준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다. 물론 이 모습 때문에 지난 시즌 보여준 단단함을 일부 희생해야 했다는 점은 분명하나 세비야의 수비가 지금도 실수가 잦은 상태. 오히려 오사수나가 이미지와는 다르게 화력을 바탕으로 경기를 잡아오는 것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오사수나도 올 시즌에는 상대 진영에서의 적극성이 돋보이는 상황. 세비야가 오사수나의 공격적인 무브에 따른 수비 리스크를 공략하는 것을 상정할 수 있지만 세비야가 최근 오사수나에게 약했던 데다가 현재 구성과 측면에 매달리는 상황에서는 공략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오사수나가 이길 가능성을 높게 본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